그럼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별에 사냥꾼도 있니? 아니, 그거 좋은데. 그럼 닭은? 없어. 역시 완벽한 건 없어. 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여우는 곧 하던 이야기로 돌아왔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모든 닭들은 비슷하게 생겼고 모든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난 조금 지루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발소리와 다른 내 발소리를 구별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는 나를 다시 골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하지만 내 발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골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를 한번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밀밭을 보아도 밀밭을 보아도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지. 정말 슬픈 일이야. 하지만 내 머리칼이 황금빛이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멋질 거야. 황금빛 밀밭을 보면 내가 생각날 테니까. 그리고 밀밭에서 부는 바람도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린자를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거든. 우리는 오직 우리가 길들인 것만 알 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무언가를 알기 위한 시간이 없어. 사람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 너도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인내심이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아주 많아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조금 떨어져서 저기 풀밭에 앉아있어. 나는 너를 곁눈으로 바라볼 거야. 너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 하지만 너는 하루하루 나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을 수 있어. 다음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겠어. 여우가 말했다. 내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으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난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를 거야.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너무 잊고 있는 것인데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들기도 해. 예를 들어 사냥꾼들에게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나에게 아주 멋진 날이지. 목요일에는 포도밭까지 산책하러 가.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모든 날은 똑같아질 거고 나는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될 거야. 이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러다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아, 나 울 것 같아. 여우가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난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내게 길들여지길 원했잖아. 그래 맞아.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맞아. 그럼 너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아니야, 얻은 게 있어. 밀밭의 황금빛이 있잖아. 여우가 말을 이었다. 다시 가서 장미꽃들을 봐봐. 내 장미꽃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장미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러 내게 다시 와줘. 그럼 너에게 선물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얼른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나에게 아무 존재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수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비슷한 여우였지. 하지만 그 여우는 친구가 됐고 이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장미꽃들은 몹시 마음이 상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내 장미꽃도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너희와 비슷한 장미꽃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는 그 꽃만이 너희 모두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그 장미꽃에 물을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둥근 덮개를 씌워준 것도,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꽃을 위해 내가 벌레도 잡아주었거든. 나비고 대라고 남겨둔 두세 마리만 빼고. 내가 불평하는 말이나 늘어놓는 자랑을 들어주고 가끔은 그저 입을 다물어준 건 오직 그 장미꽃뿐이야. 왜냐하면 내 장미꽃이니까.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되뇌었다. 너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장미꽃을 위해 내가 보낸 시간 때문이야. 내 장미꽃을 위해 내가 보낸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해주기 위해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으면 안 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선로 변경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승객들을 1000명씩 나누고 있어. 승객들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철도원이 말했다.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철도원의 조종실이 뒤흔들렸다. 저 사람들은 무척 바쁜 것 같아요. 무얼 찾고 있는 거죠? 그건 기차를 보는 사람도 몰라.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불을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두 열차가 교차하는 거야. 철도원이 말했다. 자기가 있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 철도원이 말했다. 불을 환하게 켠 세 번째 기차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기차에 탄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는 게 아니야. 기차 안에서 자거나 하품할 뿐이야.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있을 뿐이지. 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아는 거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헌옷으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인형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형을 뺏으면 울음을 터뜨려요. 아이들은 운이 좋아.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에 나온 갈증을 가라앉히는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그 약을 일주일에 하나씩 삼키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 왜 이런 약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주는 약이야. 상인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지. 그럼 절약한 53분으로 뭘 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53분을 더 쓸 수 있다면 나는 오물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사막에서 내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축해두었던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셨다. 아, 정말 재밌는 이야기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그리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 우물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나도 정말 기쁠 거야. 내 친구 여우가 말했어.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내 작은 친구야. 여우 문제가 아니라고. 왜? 곧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어린 왕자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곧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갖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이 아이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않아. 그저 조금의 햇살만 있으면 돼.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목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거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서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그래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다 보니 저녁이 되었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조금 열이 올라서인지 나는 별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다. 너도 목이 마르기는 하는구나? 내가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가 있어. 어린 왕자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묻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그는 앉았다. 나는 어린 왕자 곁에 앉았다. 어린 왕자는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지 하고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 무엇인가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이 무엇인지 문득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나는 어렸을 때 오래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찾지 못했고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전설만으로도 집은 마치 마법에 걸려있는 듯 했다. 우리 집은 저 깊숙한 곳 어딘가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맞아.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버려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깨질 것 같은 보물을 안고 걷는 기분이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깨지기 쉬운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달빛 아래에서 어린 왕자의 창백한 얼굴, 감은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어린 왕자의 반쯤 벌려진 입술에 어렴풋한 미소가 생기는 것을 보고 또 생각했다.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잠들어 있을 때도 램프의 불꽃처럼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장미꽃 한 송이 때문이야. 그러니 어린 왕자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느껴졌다. 등불을 잘 보호해야 한다. 바람이 세게 일면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다 동이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달리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불안해서 제자리를 맴돌아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모르고 있어. 그래서 불안해서 제자리를 맴돌아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데 이 우물은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우물 같았다. 하지만 거기에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도르래도 있고 물통, 밧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줄을 잡고 도르래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잠을 자던 바람이 다시 일어 돌아가기 시작하는 오래된 풍차가 내는 소리처럼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도 들리지?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하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을 쓰는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몰통을 우물 돌까지 천천히 끌어올려서 잘 세워놓았다. 귓가에는 여전히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들렸고 철렁이는 물 안에는 햇살이 일렁이는 듯했다. 목이 말라. 물을 줘. 나는 어린 왕자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물통을 어린 왕자의 입술까지 들어올려 주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은 채로 물을 마셨다. 물은 마치 축제처럼 달콤했다. 그 물은 보통 마시는 물과는 달랐다. 그 물은 별빛 아래에서 걷고 도르래의 노래를 들으며 내가 힘을 들여 끌어올린 물이었다. 마치 선물처럼 마음도 행복하게 해주는 물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부드러운 웃음이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욱 황홀하게 만들어주고는 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의 사람들은 정원 한 곳에서 5,000 송이의 장미꽃을 기르지만 거기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걸 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동이틀 무렵의 모해는 꿀빛이었다. 나는 이 꿀빛을 보면서도 행복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던 것일까? 아저씨는 아저씨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굴레를 씌워주겠다고. 난 그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그렸던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어떻게 보면 양배추 같아. 저런 바오밥 나무 그림을 그리고 나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웠는데. 그리고 여우는 귀가 너무 뿔 같아. 너무 길잖아.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건 너무한데? 나는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몰랐어. 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것을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너는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구나.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 돼.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다시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그러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또다시 알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왔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 아침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아득히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처음으로 떨어졌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머뭇거리며 다시 물었다.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뜻이 아닌가. 난 두려워져. 하지만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다시 비행기로 돌아가야 해.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돌아와. 그래도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여우가 생각났다. 길들여지면 조금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는 법이다. 우물 옆에는 폐허가 된 낡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수리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돌담 위에 앉아있는 어린 왕자를 멀리서 보았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기억을 못하는 거지? 정확히 여기는 아니잖아. 다른 어린 왕자가 다시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을 보니 다른 목소리가 대답한 것 같다. 그래 맞자. 날짜는 맞는데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돌담 쪽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했다. 물론이지. 모래 위 어디에서 내 발자국이 시작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저녁에 갈게. 나는 돌담에서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말했다. 너는 좋은 독을 갖고 있지? 나를 오랫동안 고통스럽지 않게 한다는 거 확실하지? 나는 가슴이 메어와 멈춰섰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저리 가. 다시 내려가고 싶다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몸을 낮춰서 돌담 아래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나는 너무 놀라서 펄쩍 뛰었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빠르게 발걸음을 올렸지만 뱀은 그 사이 물줄기가 땅으로 스며들듯이 모래 속으로 미끄러지더니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돌담 틈으로 사라졌다. 나는 내 작은 어린 왕자가 흰눈처럼 창백해진 채로 떨어지려는 순간에 나는 그를 두 팔로 가까스로 받아 안을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는 내가 뱀과 말을 하고 있잖아. 나는 언제나 어린 왕자의 목에 두르고 있던 황급빛 목도리를 풀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뺨을 물로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이제는 어린 왕자한테 그 무엇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아 안았다. 나는 어린 왕자의 심장이 카반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기뻐. 이제
이제 아저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내 예상과 달리 비행기를 고칠 수 있었다고 막 말하려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러더니 우울하게 말했다. 훨씬 더 멀어. 그래서 어려워. 나는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아이처럼 두 팔로 꼭 안았지만 그는 내가 붙잡을 수도 없이 심연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시선은 진지하시면서도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그리고 굴레도, 그리고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어린 왕자의 몸이 다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작은 친구야, 무서웠구나. 당연히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저녁에는 더 무서울 것 같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었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의 분수와도 같았다. 작은 친구야, 너의 웃음소리가 다시 듣고 싶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은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자리 바로 위에 올 거야. 작은 친구야, 뱀 이야기, 만남과 별 이야기, 모두 그저 나쁜 꿈이었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응? 못 멈춰. 아이폰이라. 아,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작은 친구야, 뱀 이야기, 만남과 별 이야기, 모두 그저 나쁜 꿈이었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달콤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어 밧줄이 내는 소리 때문에 기억하거든. 물맛이 좋았어. 그랬지. 밤이 되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줄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게 나. 아저씨에게 내 별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테니까. 아저씨는 저 많은 별들을 다 좋아하게 될 거야. 모든 별들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 하나를 줄게.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아, 작은 친구야, 작은 친구야. 나는 그 웃음소리가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물과 같을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별을 갖고 있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안내자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또 어떤 학자들에게는 문제일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사업가에게는 별들은 황금이었어. 하지만 저 모든 별들은 말이 없어. 아저씨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볼 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거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언젠가 슬픔이 가시면 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야. 그리고 가끔 그냥 창문을 열어볼 거야.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놀라겠지. 그럼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그래, 난 별을 보면 항상 웃음이 나와. 그럼 친구들은 아저씨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거야. 난 그럼 아저씨를 골탕 먹인 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내가 아저씨에게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한가득 주게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해졌다. 오늘 저녁에는 있잖아. 오지 마.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하지만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들은 심술부져. 심심풀이로 그냥 물 수도 있어.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언가가 어린 왕자를 안심시켰다. 두 번째로 물 때는 더 이상 독이 없기는 해. 그날 저녁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다시 어린 왕자를 찾았을 때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나에게는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 왔어.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다시 몹시 걱정했다.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마음이 아플 거야.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내 별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몸을 갖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버려진 껍질 같을 거야. 버려진 껍질은 그렇게 슬프지 않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풀이 꺾였다. 하지만 다시 힘을 냈다. 참 좋을 거야. 나도 역시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 같을 거야. 모든 별들이 나에게 마실 물을 주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나 되는 작은 방울들을 갖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샘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기야, 혼자 한 발자국만 걸어갈게.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앉았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나는 그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 꽃은 정말 연약해. 게다가 정말 순진하기도 하고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게 보잘것없는 가시 4개뿐이야.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게 다야. 어린 왕자는 다시 조금 망설이더니 이내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가까이에서 노란빛이 반짝할 뿐이었다. 순간 어린 왕자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나무가 넘어가듯이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벌써 6해가 흘렀다. 나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온 것을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말했다. 이제는 슬픔이 조금 가셨다. 그러니까 다 가시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음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어린 왕자의 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5억 개의 작은 방울 같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 가죽끈을 그려주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굴레를 씌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양이 장미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저녁 꽃에 둥근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양을 잘 감시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다. 그러면 하늘의 모든 별들도 부드럽게 웃는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한두 번은 방심하기 마련인데 그럼 끝이잖아.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를 씌우는 것을 깜빡하거나 양이 소리 없이 상자 밖으로 나왔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작은 방울들은 눈물방울로 변한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나처럼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꽃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에 따라 세상이 온통 다르게 보인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한번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다.